네, 클래스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텍스트 셀을 하나 추가를 해서 서브 목차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이고요. 여기서는 점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는 기능, 그러니까 메서드겠죠. 두 가지를 저희가 기능을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얘는 기능보다 먼저 속성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속성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어, 2차원 평면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축이 있을 거고, Y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럼 임의의 점 하나는, 그죠? 임의의 점 하나는 그 X 좌표가 있을 거고, Y 좌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 2차원 평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2차원 평면으로 생각하면 점이라고 하는 객체는요, X좌표와 Y좌표 두 개가 있으면 모든 점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우리가 속성으로 생각할 거는 두 가지인데 우선 X라고 하는 속성. 얘는 그 점의 x 좌표를 의미를 하고요. 점의 x 좌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속성을 가질 건데 이거는 그 점의 y 좌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동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원래 점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 점을 어떤 새로운 위치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원래 점의 위치에서 X축으로는 얼만큼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움직였는지라고 하는 두 개의 거리만 있으면 될 거예요. 그죠? 원래 좌표에서 dx만큼 더해주면 그 이동된 x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좌표에서 이동한 거리 dy만큼을 더해주면 이게 음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dy만큼의 그런 거리를 더해주면 이동한 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음,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포인트의 위치를 그 원래 위치에서 x축 방향으로 dx만큼 그리고 그림은 좀 지울게요. y축 방향으로 dy만큼 이동을 시키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말 그대로, 어, 원래 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점이 있으면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은 첫 번째 점의 x좌표에서 두 번째 점의 x좌표를 빼고
이거를 제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의 y좌표에서 두 번째 점의 y좌표를 빼주고 이거를 제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승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두 점 간의 거리죠. 네. 요거는 제가 공식을 드릴게요. 요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 클래스는 2차원 평면상에서 2차원 평면의 어떤 한 점의 좌표를 어, 표현하는 객체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제가 틀만 만들어 드릴게요. 틀만.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만드실 때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콜론. 그 다음에 바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객체를 초기화해 줄 수 있는 이니셜라이즈 메서드가 있으면 돼요. 일단, 클래스도요, 문서를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2차원, 평면, 어, 평면에서 한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문서화돼요. 이렇게 하면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initialize 메서드는요. def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언더스코어 init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셀프. 자, 그 한 점의 좌표는 저기 그 텍스트 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X좌표, Y좌표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성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속성 두 개를 초기화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아규먼트가 필요하겠죠. 아규먼트 몇 개 있으면 될까요? 두 개의 변수를 초기화해 줄 수 있으면 되니까 아규먼트 두 개 있으면 돼요. 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할 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initialize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 그럼 속성에 대한 거는 끝났어요. 기능은 메서드죠. 두 가지 기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와 distanc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메서드는 move예요. move. 셀프가 있어야 되겠죠. 아규먼트가 더 필요하지 않을지는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메서드는 점의 위치를, 점의 위치를 x축의 방향으로 dx라고 하는 크기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dy만큼 이동하는, 이동시키는, 이동시키는 그런 메서드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x하고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원래 점에다가 더하기 dx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원래 y 위치에서 dy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dx라고 하는 값과 이동시키는 거리, x축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리와 y축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리는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dx, dy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 아규먼트들과 그 다음에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기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메서드.
두 번째 메서드는 디스턴스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디스턴스 메서드도 첫 번째는 셀프고요. 얘는 현재 점의 위치, XY가 있겠죠. XY. 현재 점은 이렇게 할게요. 셀프라고 하죠, 셀프. 현재 점의 위치와 다른 점 사이의 거리를 리턴해주는 메서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제가 거리 공식을 써드렸듯이,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점이라고 하는 어떤 객체가 있어야 내 점의 위치에서 다른 점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현재 점의 위치에서라고 할까요? 위치와 다른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점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만 있으면 돼요. 얘만 있으면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현재 점의 x좌표, y좌표는 셀프가 x좌표, y좌표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other라고 하는 거를 포인트 타입의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 타입의 객체. 그럼 포인트 타입의 객체는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서 x좌표, y좌표가 나와요. 그 두 개를 이용하시면 거리를 계산하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완성시켜 주시고, 완성시켰으면 만들어 봐야 되겠죠. 점들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해 보고, 거리도 제대로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신데, 뭐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하시면서 잘 안 되시면 질문 주세요. 제가 자리로 가서 힌트를 드리거나 그렇게 할게요. 자, 우선 그 생성자를 만드시는 부분인데요. 생성자는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변수들을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값들을 전달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용도가 이 파라미터인 거고요. 그래서 메모리에 만들어진 객체죠. 메모리에 만들어진 객체가 X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거기에 뭘 저장하겠다?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값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그 다음에 메모리에 만들어진 객체에 y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변수에는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을 할당하겠다, 초기화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성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조금 편리하게 호출하기 위해서 기본값을, 디폴트 아규먼트를 설정하면 더 편리할 거예요. 이렇게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하나도 넘기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x좌표 0, y좌표 0, 그러니까 원점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원점으로 점이 하나가 생성이 될 거고요. 다른 숫자들을 주면 뭐 x좌표 1, y좌표 2 이런 식으로 그 x좌표, y좌표를 갖고 있는 그런 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네. 자, 두 번째 무브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점이 있잖아요. 여기다 더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dx를.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어디에다 저장하겠다?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 저장하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이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x좌표가 변경되죠. 요거 등호 넣어주셔야 돼요. 어, 몇몇 분들이 리턴하는 거를 써주셨는데, 리턴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기서는 리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동된 점의 좌표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점의 좌표를 다른 점으로 바꿔서 저장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리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등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X좌표를 새로운 점의 위치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원했던 건 이걸 원해요. 위쪽에서 우리가 사각형에서 리사이즈를 우리가 점심시간 직전에 만들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가로 길이를 새로운 길이로 가로 길이로 변경을 했죠. 변경. 그죠? 원래 가지고 있던 세로 길이, 아까는 가로 길이였죠. 원래 가지고 있던 세로 길이를 새로운 길이로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 이걸 원했던 거예요. 점에서도, 점에서도 원래 가지고 있던 점의 좌표를 다른 점으로 바꿔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쓴 거죠. 셀프.x는 셀프.x 더하기 dx다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쓴 거예요. 복합할당 연산자 써가지고 간단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dy는 이거는 제가 여기 설명드렸듯이 dx만큼 이동시킨다예요.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예요. 새로운 점의 좌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동한 거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점의 좌표에다가 더해줘야 돼요. 이동한 거리를. 마찬가지로 어, y 값을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y의 값을 바꿔주셔야 돼요. dy를 더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여기서 얘가 할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를. 네, 그럼 여기까지가 무브. 여기까지가 무브. 자, 그다음에 아마 여기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셀프가 뭘 가지고 있어요? 셀프가 x좌표, y좌표 가지고 있죠. 그죠?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셀프라고 하는 객체는 셀프라고 하는 객체는 포인트 객체예요. 포인트 객체는 변수 x와 변수 y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어더를 제가 뭘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포인트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포인트. 그럼 어더라고 하는 객체도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리턴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에서 다른 녀석이 가지고 있는 x좌표를 빼줘야 돼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제곱 거기다 더하기 내가 가지고 있는 y좌표에서 다른 점이 가지고 있는 y좌표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 제곱. 그리고 그 전체를 괄호로 다시 묶어서 루트. 루트는 2분의 1 제곱이죠. 2분의 1 제곱이니까 0.5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매스 모듈을 임포트 하셔가지고 매스 모듈에 있는 매스.스퀘어루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네, 이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하셨죠? 자, 첫 번째 점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점을 P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호출해야죠. 포인트라고 호출해야죠. 자, 이제는 생성자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한 개도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죠? 괜찮고. 그다음 밑에 문서가 보이죠? 이 문서는 클래스에서 우리가 작성한
그 도큐멘테이션 주석이에요. 그게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클래스의 도큐멘테이션 주석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 디폴트 아규먼트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x좌표 0, y좌표 0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 주소값은 출력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냥 저기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출력을 해볼게요. x는 이라고 해요. 앞에다가 이렇게 먼저 쓸까요? 어, p1, p1, x좌표. x좌표는 숫자를 써줘야 되겠죠? y좌표, 숫자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x좌표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p1.x, y좌표는 p1.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나오면 정상일까요? 0, 0이라고 나오면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공백을 하나 더 줄까요? P1이라고 하는 포인트 객체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0인 포인트 객체. 그러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생성자까지만 이렇게 한 거니까. 혹시 여기에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이 생성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생성자의 역할은요, 생성자의 역할은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메모리? 두 개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메모리가 이렇게 확보가 됐겠죠. 숫자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성자가 무엇을 하죠? 이 메모리에 변수를 선언해요. x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없죠. 아규먼트 없으니까 기본값을 이 x라고 하는 변수에 기본값 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모리에. 그리고 여기에 값은 뭘 넣어주는 거예요? 아규먼트 없죠. 아규먼트 없으니까 기본값, 디폴트 아규먼트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무슨 변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변수 이름을 P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P1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에 만들어진 메모리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만들어진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P1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혹시 여기에서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여기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P1에서 메서드 호출할게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할 수 있어요. P1.move.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자, move라고 하는 메서드. 점의 위치를 X축으로 방향으로는 이만큼, dx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는 dy만큼. dy는 여기 있는 아규먼트.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만큼 X축으로, 두 번째 아규먼트만큼 Y축으로 이동시켜주는 메서드. 자, 누가 호출했어요? P1이 호출을 했죠. P1이. P1은 누구예요? P1은 이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 녀석. 그죠? 여기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했는데 무슨 일을 하나 볼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값 x, 원래 가지고 있던 값 x 얼마예요? 0이죠. 0 더하기 지금 코드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0 더하기 얼마? dx. dx는 지금 얼마 줬어요, 제가? 2를 줬죠. 0 더하기 2를 다시 어디에다 저장하겠다? 셀프의 x에다 저장하겠다.
셀프가 누구라 그랬어요? 셀프는 P1이라 그랬잖아요. P1. 그러니까 다시 여기 있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변수에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값을 뭘로 바꾸겠다? 여기를 1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만들어진 변수 x의 값을 0 더하기 1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셀프.y. 여기서의 셀프는 누구예요? 여기서의 셀프는 이 무브를 호출한 객체. 무브를 호출한 객체는 P1이란 말이에요. P1에서 얼마만큼? dy는 2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하는 건 뭐예요? 원래 있던 값은 0이고 더하기 2를 계산해서 그 값을 어디다 넣겠다? 다시 y에다 넣겠다 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2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겠다예요. 이게 무브가 한 일이에요. 무브가. 네. 이해되세요?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다시 P1의 X 좌표와 Y 좌표를 출력을 해보면 출력할 때 똑같이 하면 되죠. P1의 X 좌표, P1의 Y 좌표. 얼마가 돼 있으면 돼요? 그림에서 여기서 보듯이 얼마? 1, X좌표는 1, Y좌표는 2. 이게 무브잖아요. 이게 이동 아니에요? 원래 좌표는 원점이었는데 그 점을 새로운 위치로 바꾸겠다. 이게 무브죠. 그렇지 않은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서드 디스턴스를 얘를 테스트를 하려면 어더가 있어야 돼요. 어더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더라고 하는 변수는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여야만 돼요. 또 다른 포인트란 얘기죠. 또 다른 포인트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디스턴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점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새로운 점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1, 2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린트 한번 해보죠. 네. fstring. P2라고 하는 점이고, x좌표는 p2.x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p2.y라고 쓰시면 되겠죠. 뭐, 이건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마이너스 2다. 생성자 호출에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x라고 하는 변수와 객체가 가지고 있는 y라고 하는 변수 출력해 보는 것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볼게요. 여기서 일어난 일은 우선 생성자를 호출한 거잖아요. 생성자는 메모리를 확보를 합니다.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죠. x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그 x에는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을 초기 넣어주고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는 두 번째 아규먼트를 저장해서 넣어주고 여기 메모리에 다른 메모리 주소겠죠. 이 다른 메모리 주소에 생겨진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이게 포인트 2인 거예요. 그 결과를 여기다 저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2라고 하는 객체는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은 똑같아요. 포인트 1도 P1도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고
P2라고 하는 객체도 X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와 변수와 Y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객체를 만드는 이유가 변수 이름들을 다 통일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어제 스튜던트 만들 때 그랬잖아요. 딕셔너리의 키값들이 중구난방으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동작하는 함수를 만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키값을 맞춰줄 수 있는 함수를 만든 거죠. 그게 클래스에서는 생성자의 역할인 거예요. 생성자가 같은 이름의 변수들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생성되어져 있는 메모리 위치는 다릅니다. P1은 여기, P2는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P2에 대해서는 뭐 이동하는 거는 테스트를 안 할게요. 안 하고 뭐만 해볼 거냐면 P1 점, 자 이제 디스턴스, 아규먼트 몇 개, 아규먼트 한 개. 여기다 뭐 넣으라 그랬어요? 셀프는 누가 돼요? 디스턴스를 P1이 호출했으니까 셀프는 P1이 되는 거고 어더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점을 여기 아규먼트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누구 넣어주면 될까요? P2.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리턴이라고 만들었죠. 리턴이라고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D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거리 얼마가 되면 될까요? 2 아닌가요? 2? 1 빼기 마이너스 1, 2 빼기 2, 1 빼기 마이너스니까 2잖아요. 2. 거리 2예요. 요거 출력해 보시면 2가 돼야 맞아요. 2.0. 자, 디스턴스가 만들어진 거, 여기 디스턴스 코드 있죠? 디스턴스 코드 있죠? 어떻게 동작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동작했는지. 자, 메서드를 누가 호출했어요? 메서드를 P1이 호출했죠? 맞아요? 그러면 조금 다른 색깔로 요런 색깔로 하겠습니다. 메서드를 P1이 호출했습니다. 그럼 여기 디스턴스 메서드로 갔을 때 셀프는 누구? P1. P1. 아규먼트를 줬죠? 아규먼트가 P2. 그럼 어더는 뭐? P2. 맞아요? 맞죠? 그럼 셀프.x라고 하는 거는 셀프.x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1.x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P1이 가지고 있는 x좌표란 뜻이에요. 그게 얼마? 1. 그죠? 그 다음에 어더는 누구예요? P2. P2는 여기 있죠. P2가 가지고 있는 x좌표. P2가 가지고 있는 x좌표.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 여기에 제곱. 더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셀프.y. 셀프는 P1이라고 그랬잖아요. 셀프.y. P1이 찾아가서 가지고 있는 y. 2잖아요. 2. 빼기. 그 다음에 뭘 뺐어요? 어더가 가지고 있는 y. 어더는 누구예요? 어더는 P2. P2가 가지고 있는 y좌표 2잖아요. 2. 이거의 제곱. 거기에다가 얼마? 거기에다가 루트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2죠. 여긴 0이고 여긴 2의 제곱이고 2의 제곱에다 루트 하니까 2죠. 잘 나왔네요. 이게 두 점 간의 거리입니다. 두 점 간. 수학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학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어더라고 하는 거를 셀프와 어더가 무엇인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드린 겁니다.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메서드를 호출한 주체가 있잖아요. 메서드를 호출한 주체. 이 메서드를 호출한 주체가 클래스 설계에서는,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설계할 때는 그게 뭐가 되는 거다? 셀프가 되는 거다. 메서드를 호출해준 객체가 셀프가 되는 거고, 셀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색깔로 할까요? 초록색 깔로 할까? 아규먼트. 아규먼트는 뭐가 되는 거다? 진짜로 아규먼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전달한 아규먼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셀프는 P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더는 P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P1의 X좌표와 P2의 X좌표, P1의 X좌표와 P2의 Y좌표를 가지고서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기를 원했던 코드였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누구를 움직일까요? P1을 움직일까요? P2를 움직일까요? P2를 움직여 볼까요? 네. 자, 이거는 움직이기 전에 디스턴스죠. 원래 생겨나 있는 그 위치에서 P1, P1은 지금 움직인 P1이죠. 거기서 P2까지의 거리인 거고요. 자, P2를 움직여 볼게요.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X좌표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면 Y좌표 1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만큼 움직이면 0이 될 거고 2에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0,1이라고 하는 점이 돼야 돼요. 프린트 F 스트링 P2의 새로운 위치는 X좌표, Y좌표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실 거고요. P2.x 그 다음에 P2.y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 그냥 바로 이렇게 프린트로 바로 해버릴게요. 변수 없어도 되니까. P1. 디스턴스 P2 볼까요? 1.4라고 나왔네요. 1.4라고. 자,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P1의 위치가 지금 얼마? P1의 위치는 1하고 2였어요. 그죠? 요게 최종 위치, 가장 마지막 위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P2는 이동시키고 나서는 어디가 됐어요? P2는 0, 1이 됐죠. 맞아요?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P1이라고 하는 점에서 P2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1의 제곱이죠. 여기에 루트. 그럼 1 더하기 1이죠. 루트 2. 루트 2가 1.414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클래스의 메소드 만들 때요. 네. 변수 타입에 대한 얘기인데, 음, 이게 파이썬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파이썬은, 자, 이거 변수 선언할 때 얘가 무슨 타입인지 선언하나요? 안 하죠. 근데 P1이 무슨 타입인지는 언제 결정이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저장이 되면,
그러면 P1은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결정이 돼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음. 뭐 다른 언어들처럼 변수를 선언할 때부터 그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를 결정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예, 모든 인터프리터 언어의 다 특징이에요. 마찬가지,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미터도 무슨 타입인지를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힌트를 줄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은 안 드린 건데, 예. 이거는 단지 힌트일 뿐이에요. other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 타입이다라고 힌트만 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꼭 포인트 타입만 넘길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파이썬은 어떻게 하냐면 문서를 잘 써야 돼요. other가 포인트 타입이다라고 문서를 쓰고 그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사람은 그 문서를 보면서 아, 여기는 포인트 타입을 넘겨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질문, 그러니까 만드실 때는 얘가 포인트 타입이다라고 가정하고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좀 껄끄럽다라고 하시면 타입 검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더의 타입을 검사를 해서 타입 그러면은 타입 알 수 있죠. 이 타입이 같으냐, 포인트랑 같으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포인트 타입이 아니면 에러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메서드를 호출했던 사람이 에러가 나네 하면 에러를 보고서 아 얘가 포인트 타입이 아니라서 에러가 난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메서드를 호출할 때 다시 포인트 타입을 넣으려고 하겠죠. 그런 코드를 더 넣으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여기에 포인트 타입이다라고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